혜택의 어린이 명인전 먼저 어떤 대회인지 그리고 이어서 대진표까지 만나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2017 크라운 혜택의 어린이 명인전. 크라운 혜택에서 후원하는 이번 대회 약 5개월간 진행이 되고요. 초등학교 저학년 어린이들에게 참가 자격이 주어집니다. 그렇습니다. 우승은 500만 원 상금이 주어지고요. 준우승 상금은 200만 원입니다. 각자 15분에 30초 초읽기는 3회가 주어지는데요. 이 어린이들에게는 긴 시간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듭니다. 네. 우선 앞선 16강전의 첫 대결에서는 조상현 어린이와 김두현 어린이가 만났었는데요. 이 대결에서 조상현 어린이가 아주 멋진 내용을 보여주면서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네, 첫 8강 진출자가 탄생했어요. 자, 이번에는 두 번째 8강 진출자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뒷조에서도 역시 기대되는 매치업들이 있는데요. 우선 오늘 16강전 두 번째 경기입니다. 변혁 어린이와 노진 어린이의 인터뷰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영상으로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네, 오늘 16강에 오른 두 친구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리 두 친구들 먼저 자기소개 해볼까요? 저는 건병원 바둑학원 3학년 5반 노우진입니다. 자, 그 다음. 신청 바둑학원에 다니는 3학년 1반 변혁입니다. 네, 우리 두 친구들 16강에 올라오게 됐는데요. 먼저 우진 어린이 바둑을 언제 처음 배웠는지 알려줄 수 있을까요? 6살 때 배웠어요. 그럼 6살 때 어떻게 하다가 바둑을 배우게 됐어요? 형아가 먼저 다니다가 저도 한번 해봤는데 원장님이 재주가 있다 해서 했어요. 재주를 발견하게 됐군요. 지금도 바둑이 재미있어요? 네. 자, 그러면 그 다음 변혁 어린이 만나볼게요. 변혁 어린이는 바둑 언제 처음 배웠어요? 8살 여름방학 때 배웠습니다. 8살이면 이제 2년 정도 됐네요. 지금도 바둑 재미있나요? 네. 그러면 바둑 왜 배우게 됐는지 알려줄 수 있겠어요? 여름방학 때 할 일이 없어서 아빠 배우게 됐습니다. 그때 시간이 생겨서 바둑을 배우게 됐는데 변혁 어린이도 이렇게 바둑 배우면서 재주를 알게 된 것 같아요. 우리 두 어린이들 이제 16강에 올랐고 한 번 더 이기면 8강이 돼요. 그러면 임점 소감을 안 들을 수가 없겠죠? 먼저 노우진 어린이. 최선을 다해서 바둑을 두겠습니다. 저번 32강보다는 조금 약한 것 같은데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변혁 어린이. 최선을 다해서 꼭 이기겠습니다. 자, 그럼 두 어린이 오늘 힘을 잘 받아서 좋은 내용 보여주길 바라고요. 다 같이 화이팅 해볼까요? 하나, 둘, 셋, 화이팅! 확실히 이 32강전을 거쳐서 16강전 두 번째 방송대국이라 그런지 우리 어린이 친구들이 긴장하는 모습 전혀 볼 수 없었습니다. 우리 인터뷰 전에도 이 두 친구가 처음 본다 그랬는데 네. 아주 재밌게 놀러 다니더라고요. 맞아요. 제가 계속 시비를 좀 걸었거든요. 아는 사이인지 굉장히 절친인 것 같아서 네. 물어봤는데 오늘 처음 봤다고 하고요. 하지만 온 대국장을 다 쓸고 다닐 정도로 재미있게 놀던 두 친구들이었습니다. 네, 대국전에는 이렇게 친한 친구처럼 재미있게 같이 놀았지만 이 반상위에서는 또 달라질 수 있겠죠. 노우진 어린이와 변혁 어린이의 16강전 대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2017 크라운 혜택의 어린이 명인전 16강전입니다. 변혁 어린이와 노우진 어린이. 동갑내기 어린이 친구들이어서 이렇게 재밌게 놀았던 걸까요? 네, 금방 마음이 맞았던 것 같아요. 먼저 변혁 어린이 2008년생 수문초등학교 3학년이고요. 집중력을 장점으로 갖고 있는데 단점이 속기 바둑입니다. 대체적으로 어린이들이, 이 친구들이 단점에 속기 바둑, 너무 빨리 둔다 이렇게 적어냈네요. 네, 좌우명은 후회 없는 바둑을 두자. 네, 오늘로써 변혁 어린이와 절친이 된 노우진 어린이입니다. 네. 2008년생 전주 세연초등학교 3학년이고요. 역시 장점 수읽기입니다. 장점에 수읽기를 쓰는 친구들도 참 많았죠. 단점은 끝내기.
오늘 중반 전에 끝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좌우명은 최선을 다하자입니다. 자, 역시 인터뷰 때와는 또 다르게 두 어린이가 반상 위에서는 아주 매서운 눈빛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바둑을 두는 이 어린이들의 반전 매력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변혁 어린이가 화점이나 소목이 아니라 지금 외목을 선택을 한 건가요? 그리고 노우진 어린이는 첫 수가 3-3이었어요. 아, 그러네요. 두 어린이 동갑내기 공통점이 있지만 기풍도 전투형으로 비슷하네요. 대체적으로는 32강전만 훑어봤을 때 실리형이었던 어린이들도 상대가 전투로 걸어오면 물러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전투 바둑이 참 많이 나왔는데요. 오히려 공격형이라고 적었던 이 어린이가 실리를 더 탐하게 되는 경우도 있었고요. 실리형의 네. 어린이가 공격을 하는 경우도 많았고요. 나중에 국후에 들어보면 이 학부모님이나 담당 사범님의 말씀을 빌렸을 때에는 긴장을 많이 해서 자신의 바둑을 못 뒀다 이런 경우가 좀 있었어요. 그랬을 것 같아요. 그래도 이번 16강전이 시작되면서부터는 우리 또 어린이 친구들이 경험도 있기 때문에 32강전보다는 훨씬 더 뛰어난 내용을 보여줄 것 같거든요. 그리고 이 변혁 어린이와 노우진 어린이 오늘 대국하는 두 친구들은 별로 긴장하는 것 같진 않아요. 그렇죠. 지금 뭐 시청자분들은 대국 전에 이 두 어린이 모습을 보지 못하셨으니까 네. 약간 공감하지 못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이렇게 대국판 앞에서의 두 어린이가 눈빛이 변하는 것만 보더라도 이 바둑을 하면은 집중력이 참 좋아진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바둑을 시키는 대부분의 학부모님들이 집중력 때문에 바둑을 선호하고 바둑에 대해 우호감을 갖고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도 바둑을 배워온 이유가 아까 어린이들에게도 물어봤지만 네. 산만해서 했거든요. 그런 경우 참 많죠. 네, 그래서 그때 배웠던 이 종목들이 다 정적인 것들이었어요. 피아노, 서예, 바둑. 좀 많이 산만했던 것 같죠? 지금도 지금도 바둑 말고도 산만합니다. 즐기시는 게 있으신가요? 지금은 생각 안 하는 것들? 어쨌든 다시 돌아가서 바둑을 하게 되면 저 네. 같은 경우는 산만한 아이가 바로 조용해지고 점잖아지진 않아요. 지금도 사실 산만하고요. 네. 하지만 지금 이 두 친구들처럼 바둑판 앞에 앉았을 때 또는 책상 앞에 앉았을 때 그 임할 때만큼은 집중력의 효율성이 어마어마합니다. 네. 아무래도 또 집중하다 보면은 그 앉아있는 시간 효율도 많이 늘어나게 되고요. 네, 그래서 바둑을 배웠다가 이 프로 지망을 하면서 전문적으로 바둑을 배웠던 친구들은 혹시 중도에 그만두더라도 학업을 밀어놨다가 다시 빠르게 쫓아가는 경우가 많아요. 네, 봤었어요. 그 이유는 역시 1시간, 몇 시간 같이 다른 친구들과 앉아 있더라도 집중력의 효율성이 많이 다르다는 이야기가 될 테고요. 네. 물론 오늘의 어린이 명인전 제한 시간은 15분이지만 이 15분씩에 주어지는 대국도 두 어린이가 열심히 두다 보면은 1시간은 금방 가게 되거든요. 그렇죠. 사실 항상 예상하기 어렵지만 한 판에 10분이 걸릴지 1시간이 넘어갈지는 예상하기가 어렵습니다. 네. 이 정도면 오늘은 아주 빠른 속도는 아닌 것 같아요. 네, 우선 우아기 쪽만 빼놓고는 포석이 네. 진행 중인데요. 여기서 백은 이렇게 둘 수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 경우도 있고 이거는 거의 고전 정석이라고 할 만큼 오랜만에 보는 것 같은데요. 백이 만약에 이렇게 둔다면 흑은 이렇게 두는 정석이 있습니다.
왠지 흙이 정석은 그 이선 쪽이 맞지만 네. 여길 두고 싶진 않을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흙이 이 좌하기 쪽도 그렇고 낮게 깔려 있기 때문에 백이 한 점을 가볍게 본다면 네. 여기서 집이 크게 나기는 어려울 것 같거든요. 손을 빼네요. 괜찮아 보입니다. 네, 가볍게 보고 있네요. 자, 그리고 우아기 쪽은 눈목자 걸침으로 다가서네요. 지금이야 약간 바뀌어서 여기에 돌이 있더라도 한 칸으로 걸친다든지 두긴 하지만 보통은 이 하변 쪽에 흙돌이 있다면 좀 멀찍이 눈목자로 걸쳐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네. 자, 여기서 다시 한번 흙이 선수를 잡았는데요. 두고 싶은 곳이 많을 것 같아요. 바로 실리 쪽으로 가네요. 네. 백이 한 칸을 띄면 바로 받을 수도 있고 들여다보고 백의 응수에 따라 정할 수도 있겠죠. 네, 들여다봤습니다. 중앙 네. 쪽을 이었는데요. 그래서 백돌이 튼튼해졌기 때문에 지금은 받아두네요. 여기 정말 가고 싶은 자리인데 과연 갈 수 있을까요? 가네요. 갑니다. 원래는 여길 두잖아요. 보통 그렇죠. 네, 이 응수타진이 있기 때문에 돌이 무거워질 수 있어서 이런 급소가 기다리고 있어서 받아두는데요. 변혁 어린이도 이 자리가 정말 탐이 났던 것 같아요. 바로 결행을 할까요? 상변으로 들어갑니다. 이런 곳에 상대방이 한번 들어왔을 때 네. 응수가 좀 어렵거든요. 맞아요. 공격이 사실 가장 어려운 분야잖아요. 차라리 타개가 쉽다고 할 만큼. 그렇게 이야기들 하더라고요. 네. 이 공격이라는 것이 돌을 잡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 돌의 효율을 떨어뜨리고 내 돌은 좋은 모양을 갖는 거기 때문에 그 조절을 하는 게 쉽지 않아요. 자칫하면 정말 잡으러 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거든요. 어떤 식으로 좀 다가가야 될까요? 백은 크게 서두르지 않네요. 모양을 적당히 잡아가면서 두고 있는데요. 그래도 제가 백이었다면 들어왔을 때 어차피 이곳은 침투할 수가 없는 곳이니 하나 붙여두고 이렇게 모자를 씌우고 네. 네, 입구자나 나를자 정도로 어차피 잡진 못하지만 중앙 쪽을 틀어막은 것이 좀 더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좀 더 눌러갈 수 있었겠네요. 네, 지금은 중앙으로 서로 나오고 있는 모양이다 보니까요. 나중에 중앙 쪽의 주도권을 백이 꼭 잡았다고 볼 수는 없겠죠. 잠시 돌을 집었다가 놓았는데 자, 여기서는 두 가지겠죠. 젖히거나 끊거나. 이럴 때 바로 시간을 소비하는 게 맞습니다. 끊고 나서는 이미 저질러 놓고 생각을 하는 건 되돌리기 어렵죠. 그렇죠. 싸울 수 있더라도 이미 강을 건넌 거기 때문에 이렇게 노우진 어린이처럼 시간을 쓰는 게 훌륭해 보입니다. 네, 고민 끝에 한 칸 띄을 선택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호구자리 급소 놓칠 수가 없죠. 그래도 중앙을 어느 정도 막아가는 선택, 이 진행은 만들어진 것 같아요. 네, 사실 노우진 어린이가 이 끊기 전에 생각을 한 건 괜찮았는데 이렇게 간 거는 흙 모양이 약간 눌린 것 같거든요. 끊진 않더라도 젖히는 것이 좀 더 나아 보였는데요. 자, 짚고 나서 다시 중앙으로 올라가겠다는 뜻일까요? 정말 지금 이 대국 자세를 보니 아까 그렇게 뛰어다니던 친구들이 맞나 싶을 정도로
180도 바뀌어 있는 모습입니다. 조금 전에는 얼마나 뛰었던지 땀이 얼굴에 흥건하더라고요. 사실 그렇게 뛰어다니니까 어린이 친구들이죠. 네. 그렇게 보면 참 프로다운 모습이 아닐까 싶어요. 놀 땐 놀고 대국할 땐 또 진지하게 임하는 모습이고요. 네. 중앙 쪽 밀어붙이자 오히려 이 좌상기를 압박을 그렇네요. 해가네요. 이렇게 나와 달라는 건데요. 이건 사실 나가는 모양이 그리 좋지 않아서 둔다면 비껴서 안형을 만들어 두는 것이 좋고요. 그리고 나중에 끊어가더라도 이렇게 끊어가는 것이 모양은 훨씬 좋습니다. 당장은 빈상각이지만 이쪽에 약점이 또 있기 때문에요. 그게 아니라면 사실 이쪽 중앙도 정말 매력이 있는 자리인데요. 네. 자, 노우진 어린이가 먼저 공격적으로 갑니다. 중앙 쪽 끊어갔기 때문에 변혁 어린이도 이곳에서의 정리 잘 마무리 지어야겠는데요. 자, 두 어린이 모두 수읽기가 빠르다는 이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이곳 중앙에서의 전투가 기대가 됩니다. 또 이런 전투는요. 흑백 외길 수순이 아니기 때문에 수읽기도 중요하고 감각도 굉장히 잘 따라줘야 되거든요. 자, 과연 변혁 어린이가 어떤 감각을 보여줄지. 이런 데서 어느 한쪽을 단수를 네, 단수 치는 건 사실 단수 칠 때만 기분이 좋고 네. 그 다음이 별게 없어요. 웬만하면 단수는 상대방 모양을 우형 만들거나 잡을 수 있을 때 아니면 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네, 지금처럼 말이죠. 지금도 변혁 어린이는 오히려 여길 찔러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되면 이 흑돌에도 나중에 잡을 수 있고 또 이약점도 만들어져 있으니까요. 가만히 단수를 쳐줄 노우진 어린이가 아닌데요. 네, 이제 흑도 단수를 치고 나서 다시 되돌아야 된다면 이 단수가 어마어마한 악수기 때문에 그냥 받았습니다. 계속해서 이 전투를 끌어나가겠다는 뜻이고요. 보통은 이렇게 단수를 치고 있거나 하는 것이 전투에서는 많이 나오는 수순인데 지금은 근처에 흑돌이 너무 많아요. 양쪽 다 수습하기 쉽지가 않겠죠. 네. 자, 노우진 어린이가 약점을 잘 찾아낸 것 같고요. 네. 변혁 어린이가 여기서 위기를 잘 모면해야겠습니다. 흑돌에 응원군이 많기 때문에 오히려 그 응원군부터 공략을 해가고 있는 변혁 어린이입니다. 지금 생각은 괜찮아 보여요. 당장에 흑 한 점을 잡을 수 있는 수단이 없기 때문에 지금처럼 아예 건드리지 않고 다른 쪽에서 좀 전단을 구해보는 것이 괜찮아 보입니다. 자, 우선은 반발 없이 뒤로 받아가는데요. 중앙 쪽 끊어가면서부터 노우진 어린이의 이 노림이 시작이 됐습니다. 과연 이 노림 잘 먹혀 들어갈 수 있을까요? 노우진 어린이에게 도착한 응원 메시지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진아, 지금까지 잘 해왔는데 우진이 아빠가 봤을 때는 대국 두는 모습이 가장 멋있고 아무튼 오늘 좋은 결실 맺어서 재밌게 바둑 두길 바란다. 화이팅! 바둑 둘 때 가장 멋있는 우리 노우진 어린이. 그렇죠.
노우진 어린이가 이 아버지의 응원 메시지를 받아서 더 좋은 내용으로 정리를 해 갈 수 있을지 중앙 부분의 수순 짚어보겠습니다. 확실히 저도 바둑을 두는 사람이라서 그런지 바둑을 잘 두는 사람들은 남자건 여자건 좀 더 매력 지수가 멋있어 보이죠? 그렇죠. 인정합니다. 올라가는 것 같아요. 중앙 정리 어떤 식으로 될까요? 일단 지금 계속 나오고 있긴 한데요. 백돌의 약점이 정말 많죠. 네. 변혁 어린이는 지금 두는 것처럼 여기를 돌리고 그다음에 여기를 나가지 않을까 싶어요. 두 점을 그냥 주는 건 좀 싱거울 것 같고요. 흑도 어쨌든 이렇게 포도송이 모양이 됐으니까 이렇게 싸울 수 있다 이런 뜻인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중앙에서 흑백 제대로 붙었는데요. 네. 어느 한쪽에게 편을 들기 어려운 싸움이 시작된 것 같아서요. 이 두 어린이가 이곳에서 좀 골머리 좀 섞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요. 네, 노우진 어린이의 응원 메시지 들어봤으니까 변혁 어린이의 응원 메시지도 들어봐야겠죠? 네, 변혁 어린이에게는 과연 누가 응원 메시지 보내왔을지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변혁 오빠 16강 올라간 거 축하하고 서울 오느라 힘들었으니까 꼭 이겨. 화이팅! 서울 오는 게 힘들었다고 꼭 네. 이기자는 변혁 어린이의 동생 변유진 어린이입니다. 정말 귀여운 여동생이 이렇게 깜찍하게 응원을 해줬다는 걸 안다면 기운 나겠죠? 그렇겠죠. 힘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저 나이 때는 형제나 남매가 그렇게 사이가 안 좋을 수도 있기는 해요. 많이 싸우지 않나요? 그래도 아까 봤을 때는 변혁 어린이와 노우진 어린이 사이에 또 여동생까지 셋이서 정말 잘 노는 모습을 봤습니다. 네. 자, 또 여동생이 응원을 한 것처럼 두 어린이가 각각 광주와 전주에서 서울에 올라 대결을 펼치고 있는데요. 네. 이렇게 힘들게 올라온 만큼 대국에 임하는 각오가 더 남다르겠죠. 네. 그리고 만약에 이 어린이 친구들이 서울 올라오는 걸 좀 즐겁게 생각을 한다면은 사실 16강전 승리한 것도 기쁘지만 또 한 번 이렇게 놀러 올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그게 더 기쁠 수도 있겠어요. 오늘은 학원을 안 가는 날이 될 수도 있을까요?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요? 자, 중앙 싸움 참 어려워 보였는데요. 네, 적당히 마무리된 것 같아요. 백돌이 나오자 흑도 양쪽을 다 수습을 했고요. 백이 이쪽에 약점을 지키면서 모양만 보면 그래도 흑이 좀 더 나을 것 같습니다. 백이 이 정도로 한 칸을 뛴다면 흑도 언젠가는 이쪽 돌아와야 되는데 사실 이쪽도 모양이 얇기는 해요. 사실 두 칸 벌림은 완전한 그 연결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중앙에 한 칸 뛰면 악수 없다라는 격언이 왜 있냐면요. 중앙 두 칸을 뛰더라도 사실 크게 끊기진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돌이 오게 되면 한 번 더 지켜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많이 가려고 하다가 돌이 중복되는 모습이 나올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중앙에 한 칸을 뛰는 것이 보통이고 변으로 갈 때에는 두 칸을 두어도 크게 끊기지 않기 때문에요. 자, 지금은 두 칸 뛴 모습은 아니고 어차피 이 돌이 있었을 때 흑이 빠져나오고 있는 상황인 거니까요. 노우진 어린이 그래도 이쪽은 지켜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켜두었네요. 백도 약간 아까운 느낌은 있어요. 다시 이렇게 와야 되잖아요. 네. 그렇다면 이 교환을 선수로 하긴 했지만 흑도 걱정거리를 덜은 거기 때문에 지금 흑백 이 두 어린이에게 이쪽이 시급한 곳이라면 이 교환 약간 아까워 보입니다. 네, 좀 더 이 후반에서의 노림을 남겨둘 수 있었던 곳인데요. 네. 조금은 이르게 정리를 해두었고요.
자, 과연 어떤 어린이가 먼저 이 좌성기 쪽으로 손을 돌릴 수 있을까요? 노우진 어린이가 이렇게 과감하게 계속 손을 뺄 수 있는 건 일단 잡히지는 않는다 이런 것 같아요. 여기 두면 이런 쪽으로 오더라도 궁도는 충분하다 이런 것 같고요. 이렇게 되면 잡히는 모양은 아니죠. 유명한 사활인데요. 이쪽이 이렇게 다 포위가 되어 있어도 네. 뭐 만년패의 모양을 만들어도 되고 또는 이렇게 두어도 사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막으면 이렇게 둬서 빅이 나고요. 이쪽을 두면 생각하기는 좀 어렵지만 이렇게 끌고 나와서요. 다시 이렇게 되따내게 되면 흙은 사는 데에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네. 노우진 어린이는 적당히 거기까지는 다 계산이 있는 것 같고 지금 아직 백을 괴롭힐 수 있는 이쪽을 손을 대고 있어요. 초반에는 조금은 빠르게 착수가 되나 싶은 감도 있었는데요. 확실히 중반전 이 전투에 돌입이 되니까 두 어린이가 시간 안배를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네. 변혁 어린이가 착수를 하니까 노우진 어린이가 끄덕여줬어요. 예상했던 수인가요? 그리고 변혁 어린이 입장에서도 제 경험을 비춰봤을 때 상대가 끄덕여주면 같이 안심이 돼요. 아, 그렇죠. 내가 헛수를 두진 않았구나 이런 생각에 딱 두고 났는데 상대방이 고개를 갸우뚱하면은 그럼 찜찜해요. 불안하죠. 자, 중앙 쪽 한 번 더 밀어붙여 갑니다. 자, 흙은 물러서는 것보다는 꽉 막는 것이 오히려 더 좋고요. 백은 이쪽을 계속 손대기에는 발이 느릴 것 같아요. 지금 보면 여기는 아직 흙집이 아니긴 하지만 이 상변이 다 깨졌잖아요. 네. 그리고 여기에 온 순간 흙한테 역습을 당했기 때문에 백도 그렇죠. 지금 변혁 어린이처럼 여기를 와야죠. 아, 이곳 한 20수 전부터 계속 좋은 자리였잖아요. 네. 이게 백이 잡으러 가려면 사실 뭐 이런 식으로 둬서 궁도는 잡으러 갈 수 있거든요. 이렇게 두면 넘어가고요. 만약에 차단하면 그때 여기를 둬서요. 성립은 됩니다만 그렇게까지 잡으러 갈 수 있을까는 잘 모르겠습니다. 변혁 어린이가 뭐 어려운 수읽기가 방금 그건 아니었기 때문에 네. 분명히 찾아냈긴 했을 텐데 혹시 또 못 잡으면 적당히 괴롭힌 것보다 오히려 손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요. 신중해야 할 때입니다. 코보침을 선택을 하네요. 이것도 역시 잡으러 가는 수단이 되겠네요. 이를 두면 있는 건 끊어서 역시 막아도 두 집이 안 나고요. 이으면 두 점이 이렇게 잡히게 되니까요. 흙도 하지만 다른 수단은 없어 보여요. 그냥 막는 건 역시 두 집이 안 나기 때문에 네. 여길 지금 둘 때 두 점 넘겨주고 여기는 선수가 되니까요. 이쪽을 나온다든지 또는 이곳을 한 칸을 뛴다든지 이곳은 떼어주고 탈출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안에서 살기는 힘든 형태가 됐네요. 그래서 이 자리가 좋은 자리였던 거죠. 네, 지금 흙집 거의 10집이 날 수 있는 곳이 100의 10집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집으로는 비슷한 곳이 없었죠. 100이 이렇게 실리는 챙겨놨는데 네. 지금 흙이 또 갈라 나오면서 이제는 100이 수습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네, 흙이 연결을 해가면서 좌변의 백돌들 약간은 외로워 보이는데요.
좌변의 백돌, 변혁 어린이의 돌들이 조금 외로워졌습니다. 과연 이 돌들 어떤 식으로 수습해 나갈지 노우진 어린이와 변혁 어린이의 대결은 잠시 후에 계속됩니다. 어린이 승부사들의 바둑 대축제 2017 크라운 혜택의 어린이 명인전 16강전입니다. 변혁 어린이와 노우진 어린이의 대결. 자, 좌상귀에서 흙이 실리는 좀 뺏겼지만 대신 이 좌변의 백돌 공격권을 얻어냈어요. 네. 지금 흑백 모두 여러 가지로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들이 있겠네요. 일단 이쪽 흑이 나중에 백돌을 공격할 수가 있고요. 네. 이쪽 백돌 약간 얇고 또 이곳도 아직 확실치가 않죠. 당장은 백이 두기에는 위험 부담이 있을 것 같아요. 흑이 두다가 막히는 순간 백도 자충이 걸리기 때문에 그런데 나중에 백돌이 다 타개하고 나면 남아 있습니다. 아, 네. 막으면 바로 끊을 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둬도 역시 끊는 데는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네. 이곳이 다 어떻게 처리되느냐에 따라 다를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두고 있는 이쪽. 여기도 복잡하죠. 지금 정리돼야 할 부분들의 수읽기가 다 어려운 곳들만 남아서요. 네. 아주 복잡해 보이는데요. 초읽기를 시작했습니다. 자, 이제 노우진 어린이의 초읽기가 시작이 됐고요. 변혁 어린이는 아직 3분의 생각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 백이 좌상귀를 가져갔기 때문에 집으로는 백이 괜찮아요. 좌변을 제외한 다른 곳에 집을 세워보면 좌상귀가 (17집) 정도 되고요. 네. 우변도 집이 좀 낮죠. 네. 이쪽은 아직 애매해서 한 10집 정도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곳은 5집. 그러면 32집인가요? 네, 그쯤 날 것 같아요. 뭐 여기에도 집 모양이 있긴 합니다만 아무래도 몰리면서 집이 크게 날 모양은 아니어서요. 흙집은 이곳이 13집. 그리고 이곳은 한 15집 정도, 우하기는 15집 정도 날 것 같아요. 아직 모든 곳을 다 집으로 보기는 어려운 거죠? 그렇죠. 사실 15집은 안 날 것 같아요. 백이 오면 이렇게 막아야 하는데 15집 모양은 안 되거든요. 일단 이곳과 이곳이 한 25집 정도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좌변에도 한 10집 모양은 되겠네요. 그러면 35집이니까 지금 집으로는 백이 이쪽 좌상귀를 챙겼기 때문에 역시 많이 따라잡았고 오히려 네. 나쁘지 않아요. 백이 집으로는 좋다고 봐야 될 텐데 이 중앙과 좌변을 하나도 떼주지 않고 다 살려올 수 있느냐입니다. 네. 덤에 걸리는 형세지만 또 노우진 어린이에게는 이 백돌을 좀 추궁할 수 있는 기회가 남아있기 때문에요. 자, 하나는 해결을 했어요. 연결이 된 거죠? 네. 나중에 흑도를 추궁하기에는 항상 이런 곳이 다 선수가 되기 때문에 붙이는 건 어렵습니다. 역시 이 중앙의 백돌이 문제인데요. 자, 이렇게 중앙 안쪽으로 단수 한번 맞으니까 좀 답답해지긴 했습니다. 탈출하기는 쉽지가 않을 것 같고요. 이렇게 두는 건
붙이거나 했을 때 역시 또 이곳이 다칠 수가 있어서요. 이거는 최후의 수단으로 남겨놔야 될 것 같고 네. 일단 안에서 피해를 입지 않고 사는 것부터 생각을 해봐야겠습니다. 이런 것만 선수가 된다면 그래도 집 모양 조금 마련해 볼 수는 있을 것 같긴 하거든요. 회출기를 시작했습니다. 이런 중요한 순간에 변혁 어린이도 초읽기 들어갑니다. 자, 중앙 백돌의 사활 빠른 시간 안에 정확히 읽어내야 합니다. 20초. 하나, 자, 둘, 과연 어떤 수읽기를 해 봤을지. 여섯, 일곱, 여덟. 우선은 단수 자리 연결을 해 두었고요. 네, 이렇게 뒀다는 건 탈출이 아닌 안에서 사는 것을 강구해 보겠다는 뜻인 거고요. 살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이것만 선수되면 또 이렇게 받을까요? 다시 받아야 되면 선수가 아닌 거니까요. 그러네요. 이렇게 선수만 되면 사실 둘, 거의 셋,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다섯, 그 여섯, 선수 여부가 좀 일곱, 중요하겠어요. 아홉. 이건 찔리게 되면 오히려 모양이 좀 다칠 수가 있는데 치받겠다는 뜻이겠죠. 이건 안 됩니다. 아직까지 확실한 모양을 만드는 수단은 잘 보이지 않고 있는데요. 그래도 최선은 20초. 일단 하나, 받고요. 둘, 흙이 셋, 끊거나 또는 이쪽을 붙일 때 이 안에서 들여다보면서 사는 걸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잡아야 하는 노우진 어린이와 살아야 되는 변혁 어린이 이 두 친구들에게 30초는 좀 가혹한 것 같아요. 그러게요. 변혁 어린이가 계속 초읽기에 몰려서 착수를 하고 있거든요. 네. 네, 결국은 그 자리 갔죠. 네. 받아주면 한눈에 사는 곳이 들어오는데 노우진 어린이가 잡으러 가는 건 좀 어렵고요. 찔리게 되면 흙도 수가 너무 없죠. 이 수를 둘 수 있느냐가 관건이 될 것 같아요. 20초. 그럼 백은 하나, 이런 식으로 둘, 또 셋, 꼬아야 될까요? 넷, 다섯. 여길 두고 이으면 네. 그때 다시 살아가나요? 네. 만약에 여길 두는 건 당장은 그래도 안 될까요? 이걸 다 해놓고 20초. 하나, 둘, 셋, 넷, 연결해도 여섯, 이러면 여덟. 백이 갇히네요. 쉽지가 않은데요. 노우진 어린이 시간 공격인가요? 굉장히 빨리 두어갑니다. 어차피 이곳은 당장은 이 선수가 되지 않기 때문에 뭐 이쪽으로 끊어도 되고요. 이어도 되고 있는 건 안 되겠네요. 이쪽으로 끊는 것밖에 안 되겠네요. 그러면 변혁 어린이도 이렇게 해놓고 또 받는 거 생각해 볼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지금 이 어린이들에게 네. 스튜디오 대국이면서 이렇게 중요한 대결이고 또 30초 초읽기. 그러면 수가 잘 안 보이죠. 네, 사실 이 정도 두는 것만 해도 정말 20초. 평정심을 잘 둘, 찾으면서 두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아니면 그냥 백이 들여다봤던 곳을 한 번 더 찌르고 넘어갔으면 어땠을까요? 어느 쪽이요? 이쪽이요? 네. 이렇게 두고 넘어가게 되면 이곳의 사활이 확실한지 잘 모르겠어요. 이 돌이 지금 없죠. 그러네요. 뭔가 될 것 같기도 한데 수읽기를 완벽히 하기에는 또 제한 시간이 모자르니까요. 네. 지금 이렇게 막힌 이상
이 세 점을 살리긴 어려워졌어요. 지금 변혁 어린이가 노리고 있는 건 이 전체 흑대마입니다. 넷, 다섯, 만약에 이어주면 이제 여기를 끊어서 이 돌들을 제압할 수 있고요. 실전처럼 여기를 두면 따내는 건 좀 싱거울 것 같고, 네, 지금 변혁 어린이가 둔 것처럼 전체를 다 노리고 있는 건데요. 여기를 두면 끊어서 잡힐까요? 있는 순간 여기에 찌르는 것이 있고, 네. 이것도 백이 굉장히 얇긴 한데요. 지금 변혁 어린이는 흐름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집을 세지 않고도 우하귀에 3점 들어가면 이건 집으로 안 된다. 승부를 걸어야 된다. 승부수를 날렸습니다. 네, 이곳을 애초에 이 하변 쪽 해가지고 15집 보기가 조금 어렵지 않겠나 이런 이야기가 네. 나왔었는데요. 이제는 30집도 넘는 집 아닌가요? 그렇죠. 지금은 어마어마하게 커졌죠. 이 3점을 둘러싼 이 공배의 곳들이 다 흙집이 됐으니까요. 집으로는 백이 끝내기를 따라가더라도 어려울 것 같고, 지금 변혁 어린이가 두고 있는 것처럼 이쪽에 승부를 거는 것이 맞습니다. 네. 어쨌든 두 어린이 정말 잘 두는데요. 이 수읽기 능력이 참 대단하다라는 네. 이야기밖에 할 말이 없겠는데요. 저는 지금도 그 뛰어다니는 모습이 너무 생생해서 체감이 잘 오질 않습니다. 노우진 어린이도 대단한 게요. 이렇게 네. 빨리 두는데 정확하게 두고 있어요. 이으면 끊어서. 이곳을 먼저 해야 되는데 10초. 하나, 찔러서요.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 수상전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2번 남았습니다. 한눈에 보기에는 이곳도 또 남아있고 해서 그러게요. 서로 어려워 보이는데 지금 수순이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일단 백은 20초. 먼저 막아야겠죠? 네, 둘, 이것이 잡으러 가는 데에는 절대고요.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그럼 흙은 여기를 둘 순 없죠. 이으면 다 연결이 되니까요. 산다고 하더라도 끊는 것보다는 이쪽 뚫어가는 걸 먼저 생각해 볼 것 같아요. 그러면 있고 20초. 하나, 다시 돌아가는 게 안 되니까 셋, 여기 둘 수밖에 없는데요. 다섯, 여섯. 지금 여기 두려고 하죠. 네. 노우진 어린이가 여길 둔 이유는 여기 지금 단수 치는 것 때문에 뭔가를 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변혁 어린이가 계속 꼬아가고 있어요. 이거 점점 알 수 없겠는데요. 네, 우선은 끊어가고요. 뭔가 노진 어린이가 사는데 크게 어렵지 않다고 저는 봐서 그런지 이건 아직 모르겠습니다. 변혁 어린이가 모양을 만들어냈고 지금도 흙이 잡힐 것 같지는 않지만 사는 데에는 꽤 많은 수순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우선 상변의 102점을 잡아가는 데에는 어렵지 않겠어요. 네, 이거 뭔가 잡힌 것 같은데요. 지금 잡아야 되는데 여기 두면 두 집은 안 나을 것 같고요. 둘, 셋, 상변에서는 네. 지평대는 한 집뿐인 여섯. 거죠. 네, 일곱. 이것도 여덟. 여기 두면 집이 안 날 것 2번 같고요. 남았습니다. 뭐 여기 있는 거 안 되고 이쪽 뚫어도 별게 없고 여기 있는 거는 뭐 받아줄 리가 없겠죠. 지금 이거에 다 걸려 있으니까요. 네.
그래서 노우진 어린이도 약간 다르게 두어가고 있는데 역시 이것도 이런 식으로 둔다면 여기 상변에서 자체적인 두 집은 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2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 비슷한 것 같아요. 어차피 이 두 점을 살리긴 어려우니까 네. 두 점을 이용해서 이곳에 안녕을 주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집을 지우는 수고요. 네. 설마 이 대마가 사활이 걸리나요? 지금 시간 쓰는 것만 봐도 네. 형세가 요동치고 있다는 것이 느껴지잖아요. 분명히 노우진 어린이가 거의 3초 안에 뒀었고 변혁 어린이가 초를 셀 때 그때 힘겹게 착수를 했는데 지금은 노우진 어린이가 늦게 두고 있고 변혁 어린이 착수는 굉장히 빠릅니다. 누가 쫓아오는 것 같죠? 이 얘기를 듣고 보니까 더 그러네요. 자, 오히려 노우진 어린이가 하던 시간 공략을 변혁 어린이가 역으로 가고 있는데요. 2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 상변에서 두 집은 안 될 것 같고 지금 흑의 마지막 희망은 이곳이 되겠죠. 상변의 기회는 모두 사라졌고 이제 이 좌중앙 부분을 노려가는 방법밖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뒤로 있는 게 가장 깔끔한가요? 네, 이렇게 둬도 지금 잡혔어요. 이것만 선수가 어떻게 된다면 끼워서 살 수가 있을 텐데요. 지금 백이 그곳을 받아주진 않을 20초. 것 같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럴 때 이런 생각하면 안 되지만 이 좌상기 쪽에 네. 확점 자리 이어두는 교환만 하나 있었더라면 이곳이요. 변화가 참 많이 달라졌을 텐데요. 자, 그래도 노우진 어린이가 지금 뭔가를 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안 될까요? 역시 이것도 지금 안 되네요. 여기를 이어서요. 이거는 이렇게 두면 살 수 있겠습니다. 한 점을 잡아가면서요. 이런 방법이 하지만 타격은 어마어마한데 일단 그렇게 진행이 되는지 살펴보고 그렇게 된다면 형세를 다시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끼워갑니다. 백도 여길 둘 때 이쪽을 잊진 않겠군요. 바로 여길 두겠네요. 그렇게 된다면 끊을 때 이렇게 잡는 것보다는 이곳이 나으니까요. 네. 끊어 잡으면 그때 이곳 노진 어린이가 확실하게 두긴 했는데 이곳은 해두지 않는 게 좀 더 나을 것 같고 어쨌든 사는 데는 성공을 했습니다. 네. 와 정말 우여곡절 끝에 그래도 사는 수를 발견해낸 게 대단합니다. 이 돌들 덩치가 거의 바둑판의 반이었거든요. 이런 대마 잡히면 눈물 나거든요. 눈물 나죠. 보는 데에도 가슴이 철렁했는데요. 좌변은 그럼 괜찮을까요? 네, 이 돌은 지금처럼 버리는 게 수순인 것 같고 흙은 다시 이쪽 괴롭혀야죠. 이곳에 한 칸을 뛰면서 흙집을 늘리면서 백을
압박하고요. 살고 나서는 제대로 형세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어마어마한 바꿔치기라고 해야 될까요? 이 세 점이 들어간 것이 정말 컸는데 네. 역시 이쪽에는 비할 바가 안 될 것 같아요. 흑은 이 하변에서 뭔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붙여갔는데요. 2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자, 일곱, 어떤 식으로 여덟. 받을까요? 네, 뒤로 받아갔습니다. 무난하게 정리가 된다고 볼게요. 이렇게 두면 백이 이곳을 두고 네. 흑이 여기까지 단수를 칠 수 있으면 좋겠는데 달리는 순간 너무 집으로 많이 뺏기고 시작하기 때문에 실전처럼 여길 두고요. 백은 여길 두면 사는 데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자, 이렇게 놓고 이제 형세를 봐야 될 것 같아요. 이 초반보다 흑의 우하기 쪽부터의 하변, 집 모양도 커졌고요. 백의 이 좌상귀 쪽부터의 이 좌변, 백의 모양도 아주 커졌습니다. 네, 백집은 오히려 세기가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이쪽이 50집이고 사서까지 52집, 또 이곳이 살게 되면 57집, 그리고 여기까지 60집 정도 마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60집 생각보다 그렇게 크진 않네요. 이러면 노우진 어린이가 불리하다고 보기도 어렵겠어요. 그러게요. 우하기 세어봐야겠습니다. 네. 다섯, 여섯, 일곱. 백집이 60집 정도가 네. 나오는 상황인데요. 자, 이것도 역시 한 50집 정도 나오고요. 그리고 여기가 9집이니까 대략적으로 여기 좀 당하는 것까지 계산한다면 58집, 62, 65. 흑은 거의 75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아까 100집을 한 60집 정도로 봤어요. 네네. 그렇다면은 노우진 어린이가 덤을 내고도 약간 남기는 정도의 흐름이네요. 네. 아까 제가 중앙집은 안 셌군요. 마지막. 그렇다면 중앙집까지 64집인데 저는 당연히 우하기보다는 이쪽 백이 얻은 것이 커서 변형 어린이가 조금 남길 수 있을 거다라는 계산하에 간략하게 셌는데 네. 좀 더 자세히 세어봐야 되겠습니다. 마지막. 생각보다 그 차이가 크지 않게 좁혀진 것 같습니다. 자, 노우진 어린이의 바둑의 단점, 끝내기가 약하다고 하더라고요. 둘, 그 점이 약간 걱정은 되긴 하는데 다섯, 여섯, 일곱. 자, 아직까지는 큰 실수 없이 끝내기 네. 마무리해 가고 지금 있습니다. 노우진 어린이가 계속 초읽기 마지막이잖아요. 네. 그래서 약간 손에 끝내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하변에 젖힌 끝내기죠. 그곳은 굉장히 큽니다. 자, 지금 다시 세어보니까요. 100은 70집 정도가 나고요.
이거 굉장히 미세할 것 같아요. 아, 그런가요? 네. 지금 흙은 아까랑 비슷하게 제가 78집 정도라고 했었죠. 네네. 비슷하게 납니다. 아, 덤을 뺐을 때 비슷한 거죠? 그렇죠. 하나, 반면으로는 셋, 당연히 흙이 앞서 있지만 다섯, 6집 반에 덤이 있으니까요. 아, 이거 승부 모르겠는데요. 분명 우변에서는 노우진 어린이가 이득을 받고 이 좌상귀 좌변에서는 변혁 어린이가 크게 이득을 받는데요. 결국 이렇게 승부의 추가 맞춰집니다. 하나, 둘, 셋. 이게 정말 반집이라든지 미세한 승부가 나면 이 해설위원들이 광고를 하거나 쉬는 시간에 괴롭다고 얘기 많이 하는데 그렇죠. 부쩍 말수들이 없어지시더라고요. 네, 제가 지금 굉장히 조용해지지 않았습니까? 냉정히 보면 네. 노우진 어린이가 약간 좋은 것 같아요. 아까 이쪽 우상귀 쪽에 내려선 역끝내기가 컸고요.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좀 더 자세하게 마지막으로 세워보겠습니다. 네, 우변 젖히는 끝내기 변혁 어린이가 들어갔고요. 네, 끝내기 자리가 이제 많이 남지 않았어요. 네, 이건 노우진 어린이가 이겼겠네요. 아, 이제는 아주 미세한 차이는 아닙니다. 아까 흙이 둘 차례였고 끝내기를 노우진 어린이가 잘 해가서요. 네. 왜 이렇게 긴장이 되죠? 2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네, 흙은 계속해서 한 77집 정도가 나고 있고 백이 이쪽이 51집, 54집, 그리고 이곳은 4집 같지만 3집이 나서 57집. 그리고 여기 60집, 63, 65, 66. 사석이 하나 많으니까 이제 2개 많네요. 67 정도거든요. 20초. 반면 10집 정도 네. 차이로 봐야 되나요? 지금 아, 이렇게 되면은 끝내기가 좀 달라지는데요? 이건 갑자기 얘기가 달라져요. 반면 10집 정도의 차이에서 지금 끝내기 실수라면은 너무 미세해지는 거 아닙니까? 지금도 여기 백이 막지 않고 여기 찔렀다면 큰일 날 뻔했거든요. 여기 이을 수가 없죠. 아, 그러네요. 촉수니까요. 지금 여기를 둬야 하는데 이거 2점 잡혔다면 바로 역전인 거고 지금도 왠지 역전 분위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 지금도 받아야죠. 여기 둬야죠. 다섯, 여섯, 일곱. 변혁 어린이가 보고 있었어요. 노우진 어린이 지금 깨달았죠. 네. 이건 역전입니다. 집이 많이 불어나게 됐습니다. 그 전에 계산했을 때에는 흙이 이곳을 잘 받았다면 왠지 2패가 승부가 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흙이 약간 앞서 있었거든요. 집을 세느라 백이 그곳을 두기 전에 흙이 마지막 수가 어디였는지는 잘 못 봤는데요. 그 시점에서는 확실히 노우진 어린이가 반면으로 9집 정도는 앞서고 있었습니다. 20초. 하지만 하나, 9집이라고 해봤자
두 집, 세 집인 거잖아요. 그렇죠. 다섯, 근데 이곳만 여섯, 해도 지금 일곱, 내 집에 이곳이 너무 많이 떨어졌죠. 네. 이곳에 끝내기를 하긴 했지만 그리고 정말 안타까운 점이 이제 다 뒀어요. 갑자기 순식간에 더 이상 변화가 나올 만한 곳도 없는 구간이고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곳은 새 집으로 봤던 곳이죠. 네. 지금 집이 네. 아까 이곳이 51집이었는데 두 집, 세 집, 네 집에 다섯, 여섯, 일곱, 11집 정도가 늘었습니다. 흙은 여길 막고 따내는 것이 한 세 집 정도니까요. 반면으로 유리한 정도만큼의 집을 상대방에게 내어주게 된 거네요. 네. 뭐 이렇게 되면 반면으로는 모르겠지만 절대 덤은 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네, 이제 다 정리가 됐습니다. 네, 노우진 어린이가 상변 쪽에 착각한 이후 확실히 얼굴이 많이 어두워졌죠. 이곳은 뭐가 있을까요? 아니요, 별다른 수는 없습니다. 잡으면 그만이고요. 공배만 메우면 이제 개가가 시작이 네. 되겠네요. 정말 이 마지막 마무리에서 나온 실수기 때문에 노우진 어린이가 참 아쉬울 것 같아요. 그리고 변혁 어린이의 표정은 한층 밝아진 것 같은데요. 네, 결과를 확인해보고 있는 두 어린이. 정말 그런데도 노우진 어린이 승패를 떠나서요. 그런 실수를 하면 정말 흔들리고 더 이상 착수조차 하기 싫을 정도로 많이 흔들리거든요. 네. 그런데도 덤덤하게 이렇게 개가까지 온 것이 대단합니다. 100이 44집인가요? 네, 44시고요. 흙은 46이네요. 그렇게 손해를 봤으니까요. 그러고도 반면 두 집 남겨서 그러네요. 네, 네 집 반을 진 거니까 노우진 어린이가 원래는 이겨 있었던 게 맞죠. 결과를 확인해보니 확실히 노우진 어린이가 좋았던 바둑이네요. 이 마무리 끝내기 부분에서 변혁 어린이가 이 포인트를 올려가면서 결국 네 집 반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네, 역시 이래서 바둑은 끝날 때까지 끝나는 게 아니라는 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노우진 어린이의 이런 기력도 정말 강했는데 마지막까지 집중력을 잃지 않았던 변혁 어린이가 결국은 웃었네요. 네, 변혁 어린이 8강 진출에 성공했습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이 16강전에는 32강전과 다른 치열한 면이 있다고. 네, 오늘 정말 역전의 재역전도 거듭을 했고 네. 변화가 제가 계속 말을 하지 못하고 수읽기만 해야 될 정도로 어렵기도 했는데 네. 그런 난관을 다 뚫고 이 두 어린이가 마지막 초읽기까지 몰려가면서 정말 멋진 대국을 연출해냈거든요. 노우진 어린이 오늘 물론 큰 판을 졌지만 또 이 한 판에 너무 연연해하지 말고 빨리 떨쳐버리는 것이 앞으로 좀 더 큰 새싹이 되는 길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대국을 보고 있는 이 어린이 친구들, 이 마지막까지 방심하면 안 된다는 점 꼭 잊지 않아야 될 것 같습니다. 집중력도 역시 실력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맞습니다. 이렇게 오늘 대국에서는 변혁 어린이가 8강 진출에 성공을 했고요. 다음 시간은 16강전 세 번째 경기입니다. 양종윤 어린이와 김인찬 어린이가 또 대국을 한다고 하니까요. 많은 기대해 주시고요. 저희는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